오래전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정신과 의사 출신의 연쇄살인범이 FBI 훈련생인 주인공 여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달라. 그녀는 양들의 비명 소리에 괴로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목장 문을 열어줬지만 양들은 여전히 비명을 질렀다. 당황해서 한 마리라도 구하려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도망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 일로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고백해요. 연쇄살인마의 손에서 소녀를 구하고 다시 찾아온 그녀에게 살인범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 양들이 비명을 멈추고 고요한가? 영화를 보고 난 후 이 질문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올해 초에 쓴 저의 치유일기는 그림자 자아 명상에 관한 것입니다. SNL 포바디 힐링 스쿨의 수업 내용이거든요. 피라미드 위에 흰 구름이 떠 있습니다. 저는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나비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갔어요. 양수에 쌓여 있는 태아가 보이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태아를 제 자궁에 품고 탯줄을 연결하자 무럭무럭 자라더군요. 5살이 된 아이가 피리를 불며 놀이를 하니까 구름이 물고기도 되고 새도 되고 저는 그 구름 위에서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당시 저는 이 내용이 왜 그림자인지 아리송했습니다. 제 시선은 아이를 양육하고 구해낸 모습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진행되고 제가 들여다본 만큼 치유도 일어나면서 조금씩 사는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저를 떠올리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치유 실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응했어요. 그 중에는 에너지를 엄청 잘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의 피드백은 에너지 힐링에 대한 저의 확신을 강화시키는데 분명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의로 시작한 저의 행위가 엉뚱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물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랫동안 품었던 질문 하나가 강력하게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왜 즐거울 때 말고 힘들 때만 나를 떠올리고 연락할까? 질문을 파고들다가 알게 되었어요. 힘들 때 들어주고 지지하는 자. 그 역할에 제가 저 자신을 고정시켜 두고 살아왔더군요. 제가 삶을 유지하는 생존 기술로 그 역할이 제 몸에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 에고의 구조를 적어가며 그 역할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를 더듬어 가기 시작했죠. 10살에 아빠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큰언니, 큰형부, 조카 둘이 들어왔어요. 아빠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할 새도 없이 잠잘 때 엄마 품조차 조카들에게 뺏긴 채 저는 어린 이모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과를 달라 조르는 조카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는데 3살 조카는 빨리 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금세 깎아줄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을 열고 밀어닥친 엄마가 제게 따귀를 올려붙이며 말했습니다. 왜 애를 울려? 거기에 제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리로만 기억하던 그 장면이 가슴으로 쑥 내려오면서 10살 강희가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 억울함과 고통이
처음으로 살아서 저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울지도 못하고 더 빨리 사과를 깎던 강희가 사과도 칼도 내려놓고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제 가슴이 고통으로 오그라들고 저도 모르게 빨리 빨리 사과를 깎게 된 게, 따귀가 날아오기 전에 얼른 사과를 먹여서 울음소리를 멈추려고 했던 게, 어떤 종류의 사과를 원하든 가리지 않고, 그제서야 제 그림자 자아에 등장했던 구원자에서 환영받지 못할까봐 나오기 싫어하는 태아로 제 시선이 옮겨갔어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양들의 울음을 견디지 못해 양을 구하려다 실패해 FBI 수사관이 되어 살인마 소나귀에서 소녀를 구한 클라리스의 내면은 이제 고요할까?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울부짖는 환자들의 고통을 살인으로 끝낸 렉터의 내면은 이제 고요할까? 두려움으로 한 선택이 양들의 울음을 멈출 수 있을까? 아니, 왜 우는지 느낄 수나 있나? 제 에고를 들여다보며 맹렬하게 치유하던 시기에 개봉한 지 30년 된 저 영화가 갑자기 떠오른 데에는 분명 제 내면 아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오그라든 가슴을 먼저 펴줍니다. 그리고 제 내면의 아이에게 순서대로 말해줍니다. 내가 조카를 울린 게 아니야. 조카는 그냥 사과를 빨리 먹고 싶어서 운 거야. 내가 조카를 울렸다고 누군가 판단하면 그건 그의 판단이야. 나 때문이라며 누군가 때리면 왜 때리느냐 따지고 경계를 설정해. 그게 누구든. 그러고 나면 가슴이 들려줍니다. 조카가 사과를 달라고 했을 때 깎아주던 내 마음은 원래 사랑이었잖아. 기억해. 엄마도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나처럼 엄청 불안했었구나. 오늘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 줍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고 경험합니다. 차례대로 이 과정을 밟아 꾸준히 치유를 하다가 어느 날 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제가 직접 주변에 제 생일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생일이 기뻤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축하를 해도 덤덤했고요. 앞에 세우고 때로 축하를 해줄 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2014년 생일은 심지어 비극이었죠. 그 해엔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잔잔한 감사가 흐르더라고요. 엄니 마음이 제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으신 것 같으니 엄니에게 갈까?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조촐한 파티를 할까 하다가 제 가슴에 물으니 치유일기 쓰고 조용히 감사를 음미해 보자고 하더군요. 감사가 흐르는 생일이라니요.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감사를 어찌 나눌까 궁리하다가 에너지 치유 세션 무료 쿠폰을 몇 장 만들어서 생각나는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힐러 둥근해 드림 하고요. 친구가 저를 보며 겨우 한 송이인데 온통 한 송이인 것 같은 꽃을 피운 것 같다는 톡을 보내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를 사랑하는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정말 꽃이 피었습니다.